다음 그림에서 두 가나는 서로 닮은 도형이고 EFGH 밑면이죠. 이쪽 밑면과 이쪽 밑면이 닮은 도형이다. 대응되는 닮은 도형이라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 나의 부피가 648일 때 가의 부피가 얼마입니까? 이 부피값이 648이에요. 그럼 이때 이 부피값은 얼마입니까? 를 묻는 건데 두 도형의 지금 길이비가 몇 대 몇이죠? 길이비. 이 길이비가 닮은 비를 말한다고 그랬죠. 2대 3이에요. 4로 약분하면. 그럼 길이비가 2대 3이면 부피비는 닮은 도형일 때는 이거 세제곱배. 2의 세제곱, 3의 세제곱. 그러면 8대 27의 비율이고 가의 부피를 모르니까 그냥 가라고 하고 그럼 나의 부피는 648. 그럼 27에다가 가의 부피를 곱하면 8 곱하기 648한 값과 같다는 거죠. 일단 이거를 뭐 9로 약분해 봅시다. 9로 약분하면 9, 3, 27. 여기 9로 약분하면 9, 7, 63에 9, 2, 18. 다시 3으로 약분하면 여기는 24. 따라서 가의 부피는 8에다 24 곱하면 192?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닮은 도형에 대한 조건 세 가지. SSS 닮음, SAS 닮음, AA 닮음. 우리가 알고 있는 합동 조건과 거의 유사하죠. SSS 합동과 SS 닮음, SAS 합동과 SAS 닮음. 근데 이제 차이가 있다면 합동은 ASA 두 변과 그 사이 끼인 각인 느낌이 아니 한 변과 양끝각 같은 느낌인데 여기는 닮음은 S는 필요 없어요. 그냥 A만 두 개. 각 두 개만 같으면 두 도형은 크기는 다를 수 있지만 닮음이 성립한다. 자, 그런 내용이었고요. 여기 선생님이 이제 이쪽 과제를 내드리긴 했죠. 그냥 풀어보라라고 얘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씩 여기는 너무 좀 난이도가 너무 쉬운 파트니까 여기는 여러분이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요 뒤에는 필요하다면 하나씩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뭐 3-2 같은 거 예를 본다면 오른쪽 두 개 삼각형은 닮은 도형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닮은 도형이에요. 닮은 도형이 돼 있잖아. 그럼 이 순서대로 길이비가 성립한다는 얘기죠. AB의 길이와 대응하는 CB 혹은 BC 얘의 비율과 BC 길이에 대응하는 BD 그 다음에 CA 길이에 대응하는 DC 이게 다 비율값이 일정하다는 얘기죠. 닮은 도형이니까. 근데 AB의 길이를 알아요 우리가. 9 대 CB의 길이 X는 BC의 길이 X 대 BD의 길이 BD Y는 CA의 길이 6 대 CD의 길이 8. 근데 여기는 아직 X나 Y 때문에 비례가 좀 정확하진 않죠. 근데 여기는 정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두 도형의 닮은 비로 보면 되겠네요. 물론 9 대 X도 비례가 되는데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럼 6 대 8 약분하면 3 대 4. 그럼 이 3 대 4의 비율은 저기는 9 대 X에도 적용이 되고 이 3 대 4의 비율은 X 대 Y에도 정확히 적용이 되죠. 그럼 여기서 이제 풀면 이렇게 X는 12? 그럼 여기다 12를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럼 Y는 3Y가 4 곱하기 12? 이거 3을 약분하면 4가 남으니까 4, 4, 16 이렇게 답이 나온다는 얘기죠. 자, 두 도형이 닮은 도형일 때 그 닮음 조건을 말하고 기호로 나타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두 삼각형 일단 둘 다 90도인 건 확실하죠. 여기는 25도가 남네요. 여기는 65도가 남고. 그럼 각이 서로 같잖아요. 이쪽에 삼각형 ABC, 삼각형 세 개 각 중에 벌써 셋 다 혹은 두 개를 같다고 확인만 되면 그때 닮음이 성립하고
A, B, C 순서대로 알파벳 쓰는 게 아니고 여기 대응되는 꼭지점 25, 65, 90순이니까 여기도 25, 65, 90순 이렇게 써야 닮음이 성립하죠. 그럼 닮음 조건은 AA 닮음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얘는 닮음 조건을 말하시오인데 이게 각이 같다 보기에는 이 선분과 이 선분이 평행하면 얘랑 얘랑 억각, 얘랑 얘랑은 억각이 성립하죠. 이거는 막꼭지각이고. 그럼 각이 두 개 같다는 게 성립하니까 A의 닮음이 되는데 이게 지금 평행하다는 말이 있나요? 없잖아요. 에이, 쌤, 이 정도면 눈으로 봐도 평행한 것 같은데 그건 네 생각이지. 얘랑 얘랑의 매우 평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약간의 각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행이란 말이 지금 없어. 문제 평행이란 말이 없으면 함부로 네가 평행을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증명을 하든지 아니면 아니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럼 얘는 닮음을 증명하는 거 보니까 무슨 닮음인 것 같긴 한데 AA 닮음 쓰기는 위아래 선분이 평행하단 말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풀지 고민하다 보니 BC와 CE의 길이의 변, 그 변의 길이비 2대 4. 근데 선분 AC와 선분 CD의 길이비는 4대 8. 이거 각각 몇 대 몇이죠? 둘 다? 둘 다 1대 2죠. 두 변의 길이비가 일정하네? 그리고 그 두 변 사이에 있는 끼인각은 서로 각 ACB랑 각 DEB는 DCE는 이게 막꼭지 각으로서 서로 같아지죠. 그럼 이게 무슨 닮음이 성립하는 거예요? 두 변의 길이비가 두 변이 같은 건 아니야. 근데 두 변의 길이비가 1대2로 일정하고 그 사이 끼인각이 같으면 SAS 닮음이 성립하겠죠. 그럼 삼각형 이름을 삼각형 ABC로 봤다면 여기는 삼각형 A랑 대응되는 점은 아마 여기 D인 것 같고 B랑 대응되는 점은 여기 E인 것 같고 얘는 뭐 당연히 막꼭지니까. 그럼 A, B, C 순으로 본다면 여기서는 D, E, C 이렇게 봐야 되겠죠. 닮은 동입니다. 닮은 조건은 SAS 닮음입니다. 이렇게 돼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맞춰서 두 변의 길이비 결정하고 그 사이 끼인각이 같음으로 성립한다. 이 문제가 좀 변형되면 이제 여기가 나오겠죠. 이 변의 길이가 5일 때 이 변 길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 과정 거쳐서 두 동이 닮은 동이네. 그럼 닮은 변은 1대2니까 그 1대2가 위에 5와 밑에는 x에도 적용이 되죠. 따라서 x는 10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시는 겁니다. 자, 오른쪽 그림 같은 삼각형 ABC에서 각 B의 크기가 CDE의 크기와 같고 삼각형 ABC와 서로 닮음 이동을 찾고 닮음 조건을 말하고 이제 여기서 x의 변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닮음이 성립하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삼각형 두 개를 찾아야 되잖아. 근데 이게 어려울 수가 없는 게 여기 있는 도형 중에 삼각형이라 말할 수 있는 거는 얘랑 얘 아닌가요? 아니 삼각형이라 해봐야 이거 두 개밖에 없잖아. 나머지는 삼각형이 없어요. 저쪽은 사각형이고. 삼각형과 사각형의 모양이 같다고 말하진 않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고민할 게 없이 이 두 도형 파란색과 노란색을 기준해서 그림을 적당히 맞춰서 그리시면 돼요. 어떻게 맞춰 그립니까? 그러면 뭐 노란색에 맞추든 파란색에 맞추든 맞춰서 푸는 겁니다. 근데 파란색이 좀 크니까 큰 도형에 맞춰서 그냥 풀어볼게요. 이렇게 크게 돼 있는 이 파란색 도형. 약간 이런 느낌이죠? 얘가 A, 얘가 B, 얘가 C 이런 느낌이고 여기 A는 지금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여기는 점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각이. 그리고 여기는 공통각이에요. 공통각이요? 그리고 보니까 여기도 C라는 각이 있었잖아요. 노란색에도. 그럼 여기는 C라는 각은 알고 보니 파란색과 노란색이 가지고 있는 공통각의 위치예요. 그리고 보니까 각이 두 개 서로 같네? 얘 점, 여기도 책에 보면 여기가 점이라고 표시되어 있거든, D가. 저절로 E가 1이 가겠죠, 그러면. 이러면 삼각형 ABC랑 삼각형 EDC가 닮은 동이 돼요. 그 닮은 조건은 각이 두 개 서로 같은 AA 닮은. 남은 건 이제 변 길이 쓰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변을 찾아야죠. 필요한 변. 그러니까 여기 x를 구하려면 이 x가 나와 있는 선분 BC를 표현해야 되죠. BC의 길이. 여기가 x 플러스 6이에요. 일단 아는 대로 다 써봅시다. 그 다음은 AC의 길이는 12예요.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잘못 썼네요. 여기가 아니고 BC의 길이인데 여기다 써놨네요. x 플러스 6. 그럼 여기도 이 대응변을 찾아야죠. 여기 AC의 대응변 찾으세요. AC에 대응하는 EC의 길이. EC의 길이는 6. 그 다음에 BC에 대응하는 변 CD. 여기가 8. 그럼 비례식을 세우면 되겠네요. 12라는 변과 대응변은 오른쪽에서 6이죠. 12 대 6은 x 플러스 6 대 8.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두 도형이 닮은 도형. 그럼 한 선분의 길이비는 나머지 모든 변의 길이비랑 일치한다. 그럼 12 대 6을 약분하면 2 대 1이잖아요. 비례식 이렇게 풀고 이렇게 푼 거니까 x 플러스 6의 값은 2, 8, 16. 따라서 x는 10 이렇게 풀어줍니다. 둘 다 풀어드리는 이유는 뭐 문제 나와 있어 풀어드리기는 하는데 이제 학교 시험에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또 교과서에도 이런 문제도 있어요. 당연히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정확히 한번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기는 지금 삼각형이 몇 개 있냐면 3개 있어요. 이 파란색 삼각형. 그 다음에 아이고 잘못 그렸네요. 이 파란색 삼각형. 그 다음은 여기 노란색 삼각형. 그다음 여기에 빨간색 삼각형. 삼각형이 3개 들어있죠. 이 3개 중에 우리가 닮음이라 말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돼. 그러니까 얘가 뭐랄까 좀 글이 막 보기에 편하지만은 않아요. 이런 문제들이. 근데 확실히 이해를 해야 될 거는 이런 삼각형 안에 또 삼각형을 그려놓으면 뭐가 많이 출현하냐면 이 공통각이 참 많이 출현해요. 공통각, 같이 끼고 있는 각. 근데 이 노란색과 빨간색은 같이 끼고 있는 각이 없죠. 공통각 성질 써먹기는 같이 각이 없고, 그럼 파란색과 노란색은 각A가 공통이고, 그 다음에 파란색과 빨간색은 여기 각 B가 공통이죠. 근데 어느 쪽에다 맞춰놓고 문제를 풀어야 되냐면, 이왕이면 이 X가 나와 있는 파란색과 노란색보다는 변길이 잘 나와 있는 파란색과 빨간색 쪽에 일단 먼저 맞춰볼게요. 거기 도형에 맞게 한번 문제 풀어보고, 그게 만약 안 돼? 그럼 다른 쪽을 찾아보면 되겠죠. 근데 이왕 조건 찾을 때는 변길이가 잘 나와 있는 게 서로 비교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이 빨간색 삼각형과 이렇게 빨간색 먼저 그려놓을게요. 그림이 이쪽이 좀 길게 보이도록 이렇게. 그 다음은 파란색 삼각형도 여기에 맞게. 그러면 좀 얘보다 크게 그림은 똑같이 그린다고 생각해야 돼. 사람이 그린 거라 완벽히 똑같지는 않지만 네가 생각하기에 좀 구분이 될 만큼. 알겠죠? 아이고. 네가 생각해 그 구분이 될 만큼. 아니면 파란색에 맞추세요. 요 모양에. 이왕이면 큰 거에 맞추는 게 유리하다고 그랬으니까 큰 도형 그리세요. 이렇게 이 도형 모양에 비슷하게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이는 못 그리지만 비슷하게라도. 그럼 빨간색도 위치가 좀 안 맞긴 하지만 빨간색도 이 파란색 모양에 맞도록 좀 작게 이걸 좀 축소해서 그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느낌으로 약간 그렸다. 이해됐죠? 그리고 이제 꼭점을 잡아줘요. 얘가 지금 A, B, C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아까 말한데 여기 있는 B는 두 삼각형, 파란색과 빨간색의 공통각이니까 얘는 위치를 바꾸면 안 돼요. 그럼 나머지 D와 C인데 아무래도 이 모양에 맞추려니까 D와 C의 자리를 바꿔줘야 이 모양에 맞추지 않을까요? 지금 이렇게 놓으면 모양이 안 맞잖아. 아, 여기가 D고 얘가 C로 모양이 바뀌나 보다. 우리가 변기를 한번 써봐요. 여기는 얼마냐면 10이다. 태규야, 잘 봐. 여기는 6이에요. BC의 길이 있는 대로 쓰는 겁니다. BC의 길이는 얘가 6이고 여기 있는 BD의 길이는 얘가 3이에요. 그 여기는 공통각, 두 삼각 해가지고는 공통각. 쓰고 나서 보니까 선분 AB랑 선분 BC의 비례가 12대 6 약분하면 2대 1이고 선분 BC랑 대응변 선분 BD의 길이비는 6대 3 약분하면 얘도 2대 1이죠. 그럼 두 변의 길이비가 일정하고 그렇지? 그 사이 끼인 각, 각비, 두 선분 사이 끼어 있는 각비는 공통각이 성립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게 무슨 닮음이에요? 삼각형 ABC. 모양을 잡아놨으니까 이 순서대로 쓰시면 돼요. 삼각형 CBD는 무슨 닮음?
두 변의 길이 b가 일정하고 그 사이 끼인각이 같으니까. 이거 뭐 고민해. 합동을 배웠잖아. 합동과 똑같이 생각하면 돼. 두 변의 길이 b가 일정하고 두 변, 그러면 S, 그 사이 끼인각 A 이렇게 되겠죠. SAS 닮음이 성립한다. 그리고 X의 변 길이 구하죠. X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이제 다 끝났네 여기. 여기에 대응 변은 당연히 여기죠. 두 변의 길이 b가 2대 죄송해요. 여기는 선분 AC가 X면 여기 대응변은 CD를 찾으면 되죠. CD의 길이는 5. 그럼 두 변의 길이 b가 2대 1의 비례가 성립하는데 이쪽 X, 여기는 5. 따라서 X는 10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딱 봐도 시험에 잘 나올 수밖에 없겠죠. 헷갈리거든요. 어디다 맞춰놔야 될지, 누구랑 짝을 지어야 될지 이게 한 방에 합동은 크기 모양이 같잖아요. 찾기가 편해요. 그 모양을 이렇게 좀 뒤집어 놓고 딴 데 갖다 놔도 누가 봐도 딱 얘랑 얘는 거의 모양과 크기가 똑같아 보이는데 합동은 금방 판단이 되는데 닮음은 금방 판단은 안 돼. 뭐랑 이게 얘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네가 이렇게 사람 많아. 여기 한 100명이 있어. 100명까지 너무 심하고 여기에 사람이 한 10명 있어. 근데 두 사람은 쌍둥이야. 10명 중에 2명의 쌍둥이를 찾는 게 어렵겠니? 안 어렵잖아. 이렇게 10명 쭉 보다 보면 아까 봤던 사람이 또 있거든? 뭐야? 얘네들 왜 똑같이 생겼지? 쌍둥이구나. 근데 봐. 10명 중에 그러니까 남녀 구분 없이 10명 중에 2명의 쌍둥이를 찾는 게 편하다고 했잖아. 근데 남녀 10명 중에 한 명은 아빠고 한 명은 아들이야. 무슨 말이야?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있다는 얘기지. 왜 아빠랑 아들은 둘이만 딱 놓고 봐봐. 그러니까 얼굴 왔다 갔다 보면 아들이 아빠 닮았네 라고 싶잖아. 근데 그냥 10명을 같이 나머지 상과 10명 같이 둔다고 쳐봐. 금방 찾을 수 있을까? 아니 한참 봐야 돼. 한 명씩 한 명씩 대조하면 한참 봐야 된다고. 근데 쌍둥이는 금방 찾잖아. 크기도 모양하고 똑같으니까. 키도 거의 비슷하고 생긴 것도 거의 비슷하잖아. 약간 그런 느낌이야. 합동을 찾는 건 좀 빠르고 쉽게 잘 되는 편인데 저는 닮음을 얘랑 닮았다는데 선생님 설명하면 다 듣고 나면 그렇구나 싶지만 제가 푸는 동안에는 이게 왜 저는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자꾸 연습해서 이제 보는 눈을 좀 빨리 만드는 것 뿐이지 처음부터 잘 되는 사람은 없어요. 닮음인 걸 찾고 기호로 써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아마 변이나 가계 구조로 얘처럼 두 변과 그 사이 낀각이 30도가 되는 걸 찾아보면 좋겠죠. 아무래도 여기 그림상 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한번 비교는 해봐야 되는데 여기가 3일 때 짧은 변, 긴 변이죠. 짧은 변이 2, 긴 변이 4인데 짧은 변 3대 2, 6대 4. 둘 다 3대 2네. 길이가 일정하고 그 사이 낀각이 같기 때문에 얘네 둘은 닮음이 되죠. 삼각형 ABC랑 삼각형 ABC 순서면 작은 변, 낀각, 긴 변 쪽으로 가야 되니까 작은 변, 낀각, 긴 변으로 가려면 NOM. 그 다음 닮음의 조건은 SAS 닮음. 이렇게 하면 되고. 그럼 여기는 누가 봐도 세 변들이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세 번 3, 6, 3, 4, 6. 짧은 변, 중간 변, 가운데 내가 3, 4, 6이에요. 여기는 1.5, 2, 6. 여기 딱 두 배면 뭐가 돼요? 3, 4, 6이 되죠. 여기에 두 배 한 게 이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얘네들은 닮음이겠죠. 삼각형 DEF와 삼각형 여기 DEF는 짧은 변, 긴 변, 중간 변이니까 짧은 변, 긴 변, 짧은 변, 긴 변, 짧은 변, 긴 변, 중간 변이니까 IHG, SSS. 그럼 남은 건 이거 두 개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죠. 60, 65. 60, 여기가 65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삼각형 JLK 없는 각, 그 다음에 60도, 65도. 이 없는 각은 몇 도 이게? 55도겠죠? 55, 60, 65니까 55, 60, 65 RQP AA 닮은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문제가 많으니까 이제 제일 헷갈리는 게 뭘까요? 거의 비슷해서 문제가 제일 헷갈리는 게 뭐예요? x 구하기에는 x 값이 맞나 싶어요. 때려맞춘 느낌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헷갈리는 게 몇 번이야? 그나마 하나 풀어본다면. 이거는 어떻게 닮음인지 알고 싶으면 놓여있는 상태로 그림을 그리면 헷갈려요. 아직은 연습이 안 됐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림을 맞춰서 일단 큰 거부터 이렇게 그렸다고 칩시다. A, B, C를. 그럼 여기에 맞춰서 닮은 도형이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잖아요. 일단 모양을 여기 맞춰서 그리세요. 여기에 맞춰 좀 작게 그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그 꼭지점을 잡아주죠? 여기가 점이잖아요. 그럼 얘가 점이 돼야 되니까 당연히 2가 1로 오겠죠. D가 1이 오겠죠. 괜찮나요? 그 다음은 여기는 각 B는 삼각형 ABC에도 있는 각이고 이쪽 삼각형에도 있는 각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당연히 B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삼각형 조그만 거 중에 DB 빼면 E가 1이 가야 된다는 얘기죠. 남은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둘은 닮은 도형, 닮은 조건은 AA 닮은. 이제 변기를 쓰는 겁니다. 큰 도형에 여기가 8이 되고 이쪽은 4 플러스 X가 돼요. 이쪽도 여기 맞춰 써야 되겠죠. 이변 길이 선분 BE 4, 선분 BD 6. 그럼 비례는 8대 4 약분하면 2대 1이죠. 2대 1은 4 플러스 X 대 6. 이게 절반 값이잖아요. 그럼 반대로 이거 2배지. 여기 2배니까 4 플러스 X는 12, 따라서 X는 8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삼각형이 좀 여러 개다 보니까 누구를 기준해서 풀어야 될지 좀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 그나마 도움이 되는 거는 여기 각이 표시되어 있어요. 그럼 이 나와 있는 각이 점이라는 각을 가지고 있는 삼각형 두 개는 아무래도 큰 거, 여기 조그만 거, 아니면 이게 중간 거, 조그만 건데 보통은 큰 게 잘 나오는 이유가 그 큰 삼각형은 두 삼각형과 공통된 각을 갖다 보니까 이건 느낌상 일단 먼저 해봤다 안 되면 다른 데로 돌리면 되니까 이 삼각형과 그 내부에 있는 이 삼각형의 관계가 닮음이 아닐까라고 한번 조사해 보시는 겁니다. 그럼 그림을 맞춰서 한번 그려보면 큰 거부터 맞춰 그리세요. 적당히. 모양을 좀 비슷하게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을 수는 없지만 적당히 비슷하게. 큰 거부터 ABC라고 그렸어요. 그 위치가 여기는 점에 B에 점 찍혔고 여기는 공통각이에요. 그럼 여기에 맞게 파란색을 돌려서 그리라는 얘기죠. 좀 여기 그림 이걸 보고 그리지 말고 네가 그린 그림을 조금 축소해서 비슷한데 모양이 거의 똑같은데 살짝 작게만 이렇게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크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작게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닮음. 맞춰서 점 당연히 C겠죠. 공통각 A겠죠 당연히. A가 공통각이니까. 그럼 D는 당연히 1이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는 그때 비례를 맞추기 위해서 X값이 나와 있는 이쪽에 맞춰서 X 플러스 3. 여기 나와 있는 큰 변은 여기가 5위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 변에 맞춰서 여기다 써면 돼요. 선분 AC 길이 5, 선분 AD 길이 3. 그래서 비례식 X 플러스 3 대 5는 5 대 3. 두 도형은 AA 닮음이 성립했으니까. 각두 개서로 같잖아.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고 AA 닮음. 그 비례식 3x 플러스 9는 5, 5, 25. 3x는 넘어가면 14. 아니죠? 16이죠? 따라서 x는 3분의 16. 네, 이렇게 대부분. 이거는 앞으로 굉장히 많이 활용될 내용이에요. 고등학교 가도 또 나오고.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에서 닮은 조건을 가지고 이렇게 비례의 그 값을 찾는 건데 오늘은 증명을 생략하고 이제 결론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중간에 사이는 증명 과정에 보면 이 직각삼각형을 그려놓으면 이 직각에서 바라보는 빗변 쪽으로 이렇게 수선을 그을 수 있죠. 그럼 수선을 긋게 되면 처음에 있는 큰 직각삼각형과 내부에 있는 왼쪽 오른쪽 두 직각삼각형 이 세 개가 모두 닮음이 성립해요. 이유는 이게 90인데 내가 여기 있는 각 하나를 A라고 두고 여기 나머지 한 각을 B라고 둔다면 A 플러스 B는 90도가 되겠죠. 근데 얘가 좀 90도인 상태거든요. 그럼 90, A, 그럼 나머지 한 각, 얘네들이 합쳐서 90이 되어야 되려면 여기는 저절로 이제 B가 되어야 되고
오른쪽도 얘 90, 얘 B. 그럼 나머지 한 각 얘랑 B를 더해서 90이 되려면 이게 A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삼각형이 90AB를 가지고 있죠. 90AB. 근데 왼쪽도 90AB. 오른쪽도 90AB. 각이 다 같나요? 그래서 닮음이 성립한다. 그 닮음이 성립해서 큰 거랑 왼쪽 거를 비례를 세우면 이 첫 번째 공식이 나오고, 큰 거랑 오른쪽 길이 대응변을 잡아두고 이제 변길이 비례를 세우면 이 두 번째 게 나오고, 다음 왼쪽 거랑 오른쪽 거를 이렇게 각에 맞춰서 비례를 성립하면 이 가운데 공식이 나와요. 자, 이제 공식을 보세요. 공식 그림이 그린 대로 공식의 유도 과정은 지금 모양상 이 모양이 구성이 됐을 때라는 뜻은 직각을 위에다 두고 위에서 아래 수선을 내렸을 때라는 개념하에 왼쪽을 일단 이거는 제곱을 해야 돼요. 아셨죠? 일단 무조건 제곱하는 겁니다. 왼쪽을 제곱한 값은 왼쪽 곱하기 전체요. 전체는 뭐고 왼쪽은 뭐예요? 전체는 바라보는 빗변 전체를 말하고, 왼쪽은 위에서 아래 수선을 내리면 빗변이 두 군데로 나눠지잖아요. 그 중에 왼쪽 부분을 말한 거예요. 외울 때 왼쪽의 제곱은 왼쪽 곱하기 전체예요. 아셨죠? 그럼 그 다음 공식은 오른쪽을 제곱한 값은 오른쪽 곱하기 전체라고 얘랑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를 제곱한 값은 왼쪽 곱하기 오른쪽. 아셨어요? 그러니까 저 그림을 형상화해서 이렇게 기억해야 돼. 아, 왼쪽을 제곱한 값은 왼쪽 곱하기 전체, 이런 모양. 오른쪽을 제곱한 값은 오른쪽 곱하기 전체, 이런 모양. 가운데 제곱은 왼쪽 곱하기 오른쪽, 이런 모양으로 이 형성화된 그림을 기억하시면서 저 공식을 잘 습득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자드나운 공식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 추가를 하나 더 합시다. 여기다 책 옆에다 이거 써놓으세요. 따로 이 칸 옆에다가 소자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소자 공식. 이건 어떤 공식입니까? 그러면 저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그렸을 때, 이렇게 직각인 삼각형을 그려놨을 때 위에서 아래 이렇게 수선을 내리죠? 그럼 또 직각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랬을 때 여기 있는 변을 A라 하고 여기 있는 변을 B라 하고 여기 있는 변을 C라 하고 높이를 H라고 합시다. 그럼 공식이 성립해요. A와 B를 곱한 값은 C와 H를 곱한 값과 같다. 얘는 왜 그렇게 되죠? 그러면 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방식이 두 개 있거든요. 이 90을 끼고 있는 변 A와 B를 밑변과 높이로 본다면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 해도 높이 값이 나와요. 근데 밑에는 C를 이 빗변을 밑변으로 본다면 2분의 1 곱하기 빗변이 밑변이 되고, 그 다음에 빗변이 바라보는 이 선분 H가 높이 값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래 구하나 저래 구하나 넓이는 당연히 똑같겠죠. 그럼 2분을 약분시켰더니 남는 것 A와 B를 곱한 값이 C와 H를 곱한 값 같다. 이게 소자 공식이에요. 이게 왜 소자 공식일까? 근데 왜 소자 공식일까? 소자, 이 자는 그거지 뭐. 글씨 할 때 자자잖아. 그치? 저 글씨는 라라는 글자예요 할 때만. 소자 공식은 이 공식이 글씨 소처럼, 한글 소처럼 보인다고 해서 소자 공식이에요. 어떻게 해요? A와 B를 곱한 값은 C와 H를 곱한 값과 같다, 이렇게 되거든요. 색깔 좀 구분이 좀 더 명확하게 이렇게. A와 B를 곱한 값은 C와 H를 곱한 것 같다. 그래서 A, B의 곱은 H와 C를 곱한 것 같다. 한글 소자 글씨 쓰듯이 쓰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냥 소자 공식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같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공식은. 빈칸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빈칸 채워서 아까 말한 저런 공식이 나오는 유도 과정을 이렇게 그림에 맞춰서 같은 위치 잡아두고 이렇게 비례를 쓴 거니까 빈칸 채우시면 저절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테니까. 그럼 이쪽 문제를 본다면 이런 거예요. 좀 전에 배웠던 공식대로 본다면 직각이지. 위에서 아래로 수선을 그었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했던 그 공식이에요. 직각에서 세 개의 변이 뻗어가는데 그 세 개의 변들은 전부 다 제곱이 돼요. 그럼 여기 먼저 문제 풀이가 왼쪽을 제곱한 값은, 이게 왜 형상화된 그림 이해하라고 했잖아요. 왼쪽을 제곱한 값은 왼쪽 곱하기 전체, 이렇게 되는 그림이라고. 그래서 6의 제곱은 x 곱하기 전체. 괜찮나요? 따라서 x는 3 이렇게 남겠죠. 아주 쉬워요. 그럼 이 공식은 x의 제곱은 왼쪽 곱하기 전체면 5가 아니고 9죠. 이렇게. 그래서 x제곱이 36이니까 x값은 6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거예요. 공식을 알면 이런 것들은 전혀 어려울 만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림을 살짝 뒤집어 놔서 그렇지. 여기까지만 설명드릴게요. 너무 다 설명드리면 재미없어서. 이 그림을 약간 뒤집어 놔서 그래요. 원래는 수직이 얘처럼 위로 올라가는 게 보기 좋죠. 그래야 우리가 왼쪽, 오른쪽, 가운데를 구분할 수 있는데 이게 뒤집어 놓다 보니까 이게 좀 위로 올라가야 이해하기 얘처럼 이렇게 이해하기 편한데 좀 헷갈리네? 헷갈릴 거 없어요. 이쪽 변을 내려가 있다. 90에서 이쪽 변을 빗변 쪽으로 내려가요. 그럼 x제곱은 가까운 쪽 멀리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돼요. x제곱은 9 곱하기 이거 두 개 합치면 16이죠. 근데 x제곱은 9는 3의 제곱이고 16은 4의 제곱이잖아요. 곱하지 않아 알아야 돼요. x는 3 곱하기 4 그래서 12가 정답이다. 이렇게 된다. 물론 저걸 곱하면 144니까 144는 12의 제곱 하셔도 됩니다. 그럼 이 공식 오른쪽을 제곱한 값은 오른쪽 곱하기 전체 이거죠? 2 곱하기 조심해라 2 플러스 x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16은 2 곱하기 2 플러스 x 이렇게 약분하면 이게 8 남고 이거 넘어가면 x 값은 6 이렇게 남는다라는 거죠. 공식 암기만 잘 돼 있고 그림만 잘 판단할 수 있으면 뭐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항상 중요한 이 개념